어느 날 갑자기 월 11만 원을 내던 실비보험 고지서에 23만 5천 원이 찍혀 나온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67세 손아무개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실비보험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운이 나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마주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미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보험사가 절대 먼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실비보험의 숨겨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옛날에 좋은 보험 가입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약관에는 15년마다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자동 재가입된다는 조항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 내용이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보험의 핵심 보장이 축소될 수 있기에 지금 당장 내 보험증권을 꺼내보고 이 변화의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65세 은퇴자 박영철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매달 15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1세대 실비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나온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절반 수준이고 첫 해에는 50% 추가 할인까지 해드립니다.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당장 월 납입 부담이 78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줄어드니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 보험료라도 아껴야겠다. 그는 주저없이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 후 1년이 채 안 되어 박영철 씨는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큰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에 들린 병원비 계산서는 총 800만 원, 이 중 비급여 항목이 6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과거 실비보험처럼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사가 내주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에 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세대의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오직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영철 씨는 비급여 치료비 600만 원에 대해 자기 부담률 30%인 180만 원을 고스란히 본인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 항목 자기 부담금까지 더해지니 총 부담액은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한 번의 치료로 수백만 원의 목돈을 쓰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었던 실비보험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허탈해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전환 권유를 받았던 이정숙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지만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본인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 통원을 한다는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과거 언론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과거 큰 수술을 했거나 질병이 있어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비싸더라도 보장 넓은 9세대 보험 유지가 낫다 고 조언했던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정숙 씨는 당장의 보험료 부담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의료비가 무섭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존 2세대 보험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 비급여 주사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수준인 2세대 보험 덕분에
그녀는 수백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매달 냈던 비싼 보험료는 결국 미래의 위험을 막아준 가장 값싼 비용이 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영철 씨의 뼈아픈 실수와 이정숙 씨의 현명한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점검 포인트는 바로 내 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몇 %인가 하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5,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2세대 보험은 10에서 20%, 3세대는 20%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 나온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는 무려 30%로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 등은 모두 30%의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비급여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9세대 보험과 4세대 보험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박영철 씨의 사례처럼 4세대 보험의 자기 부담금 상한제는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비급여 치료 시 의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보험만 있으면 큰 병 걸려도 괜찮다는 우리의 오랜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비급여 청구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4세대 보험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를 안 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건강하고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비급여 치료가 꾸준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년 폭탄처럼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4세대 보험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던 일부 정신과 질환이나 불임 관련 질환, 항문 질환 등의 급여 항목이 4세대에서는 보장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보장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묻지마 전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험사의 전화나 보험료가 싸진다 는 말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내 노후의 의료비 안전망을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기록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나는 지난 3년간 병원을 몇 번 갔고 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지병이나 가족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병 없이 건강하고 앞으로도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 자신하는 분이라면 월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4세대 전환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4세대 가입자의 대다수는 보험료 할증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큰 병을 앓았거나 앞으로 병원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적은 기존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보험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비보험은 우리 노후 의료비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의 규칙은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갈아타는 것은 당장의 작은 파도를 피하려다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변화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금 바로 내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든든하고 평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